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이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7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전코노미 채널에 오시면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될 만한, 투자에 참고할 만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영상 시청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 7일 오늘의 특징주 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역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전일 공개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간밤엔 뉴욕 증시가 특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이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양대지수 역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오후에 낙폭 키우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긴축 정책 때문에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유동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하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 그런 기업 실적들을 잘 살펴야 하는 장세로 또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 공시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 2799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 코스닥에서 4143억을 매수했습니다. 이 개인의 매수세가 어제부터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또 매도 포지션을 취했죠.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7696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2576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5203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1412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좀 취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나 뭐 뉴욕 증시만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증시들이 좀 파란 빛을 띠고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찾기가 사실상 정말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장세고요. 실적을 특히나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그리고 얼마나 주가에 거품이 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7일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죠. 자, 일진홀딩스, KG동부제철, 그리고 KG동부제철 우, 이렇게 세 종목이 큰 상승,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랑 장세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장세도 역시 쌍용차 인수에 이제 뛰어든 회사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장세를 좀 많이 보였죠. 자, 오늘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쌍용차가 아니라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런 일진 계열사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중에 일진홀딩스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KB동부제철 및 KB동부제철 우 같은 경우는 이 쌍용차 인수 맞아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부터 크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4월 7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쌍용차 인수설이라든지 뭐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이제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일진 계열사라든지 KG 계열사가 이제 있겠고요. 이제 한일 군사협력 및 북한의 핵무기 실험 리스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산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스펙코나 빅테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탈원전 정책 폐기 관련해서 또 주가 상승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한신기계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사실 장세가 굉장히 좀 단조로웠다 보니까 상승 종목 두 종목만 한 번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와도 동일합니다. 일진 계열사가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일진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KPF 같은 경우는 이제 EU에서 5조 원대의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 발표를 했다는 그런 소식에 상승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KPF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칼라만탐 섬 석탄 광산 개발에 이렇게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로서 해당 소식에 수혜받아서 큰 상승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7일 하한가 간 종목 없기 때문에 4월 7일 하한가 분석도 없습니다. 자, 4월 7일 하락 종목 굉장히 좀 단순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쌍용차 인수 전에 KG 계열사가 합류하면서 기존에 뭐 SM 계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쌍방울 계열이라든지 뭐 에디슨 계열이라든지 이러한 기존에 쌍용차 인수 전에 합류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긴축 정책이라고 하면 시장에 풀려있는 자본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하락을 나온 하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뭐 룽투코리아라든지 M게임 이런 게임 관련, 그리고 페이투언 P2E 게임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상승세를 전부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 종목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룽투코리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이제 열혈강호 글로벌 서비스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긴축 정책 관련 이슈와 연관해서 뭐 기술주라든지 페이투원 게임, 그리고 뭐 가상화폐 등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로 인해서 룽투코리아라든지 뭐 M게임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쌍용차 인수 전에 KG 계열사가 합류함에 따라서 이제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나왔던 계열사들의 좀 주식 하락이 좀 이렇게 보이는 주가 하락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특히 이 쌍방울 계열사 같은 경우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나온 계열사들, 뭐 나노스라든지 광림, 비비안 등의 이제 주식들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또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쌍방울 관련주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